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태풍으로 폐쇄됐던 미국 괌공항이 운행을 재개하면서 고립됐던 우리 관광객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항공사들은 추가 편성을 통해 남아있는 관광객의 신속한 수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열리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실제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새벽 공습에 이어 낮에도 미사일을 퍼붓는 등 이틀째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대반격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의 준비 태세를 허물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잠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 채팅방을 이용한 범죄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소 덥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폐쇄가 됐던 미국 괌공항이 일주일 만에 운행을 재개하면서 우리 관광객들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관광객들은 우리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박수를 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막감과 초조함이 느껴지는 공항 입국장 앞. 스케치북에 이름을 적어놓고 돌아올 가족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바람 불고 뭐 이런 걸 둘째치고 22층의 애들이 이제 숙소에 머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고 먹을 것도 당연히 없죠. 입국장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관광객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두 팔을 벌려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태풍 여파로 미국 괌에 고립됐던 우리 관광객들이 공항 폐쇄 일주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착륙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울컥했어요. 갑자기 발이 묶여 갈 곳을 잃어버린 관광객들은 공항과 호텔 로비에서 노숙하며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말도 못해 단전 단수됐죠. 통신 두절됐죠. 먹을 거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뭐 마트에 가니까 또 물건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했죠. 식구가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상가족처럼. 그래가지고 방해를 못 들어가고 대피소에 대피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외교부가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건 같은 처지의 관광객들과 우리 교민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어려웠고 상황이 그렇긴 했는데 그냥 어떻게 잘 서로 단톡방도 만들어 서로 막 의지하고 하면서 잘 버티고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기가 더워서 땀피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뭐 각자 필요한 것들 서로 좀 공유하고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의지가 됐었고. 이날 괌에서 한국 땅을 밟은 우리 관광객은 총 2,500여 명. 아직 900여 명 정도가 현지에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정규 편성 외에도 추가 편성을 통해 우리 관광객들의 신속한 수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이 예상됩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보고되고 윤리특위에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본격 논의되는 등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쟁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 재표결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재표결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며 정부 중재안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빼는 것이 어떠냐. 민주당이 이제 이것마저 결국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 중재안은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다며 재표결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민주당은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 위한 여당 내 이탈표를 자극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동안에도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그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입니다. 간호법이 양곡법에 이어 재표결, 부결, 2호로 폐기될 경우 대치 전국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본회의에서는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보고돼 여야 간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실제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본격 논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 제시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제명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행사 갔던 전주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이런 거 다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됩니다. 양보 없는 대치 속에 6월 임시국회를 맞게 되는 여야,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고 김기현, 이재명 대표 간 TV토론 협의 등도 남아있어 협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집중 투자했던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간 법원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건 걸림돌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띈다고 판단한 건데 주식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듯 발행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루나코인을 발행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수사에서도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코인을 판매한 돈으로 다른 게임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위믹스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돈을 비즈니스에 썼단 말이죠. 위믹스가 증권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사고 파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형량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위믹스 코인에는 사업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판례가 없고 앞서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신현성 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한 것도 검찰에겐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한 만큼 코인 매각 대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거래 행태를 보였는지를 파악해 혐의 유무를 살피고 있다며 대선 기간 이뤄진 코인 거래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의혹 최종 수혜자로 자신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이진북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대화를 언급한 녹취록을 보면
태 전 최고위원이 강남구 공천의 대가로 윤석열 한일 외교를 옹호, 찬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공천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이미 시민단체가 태 전 최고위원을 고발한 만큼 돈봉투 사건 수사처럼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출국 금지 등 적극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 금정구 2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27일 새벽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많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는 잠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SNS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인데 성인보다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학교 1학년 A양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초부터입니다. 아이돌 팬들이 모여있는 SNS 채팅방에서 정모 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3,5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2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고 4만 원을 빌려주면 5만 원이 넘는 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정 씨는 조금만 더 빌려주면 한 번에 갚겠다며 돈 빌리는 횟수를 늘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정 씨에게 보냈던 A양은 결국 40만 원 넘게 잃었습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고 애들이 계속 재촉하니까 그 사람한테도 재촉을 했는데 그럴 건 돈을 더 달라 해가지고. 피해자는 A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채팅방에 있던 대화 참여자들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7명,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아이들이 판단력이 아직 어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서 줄게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은 나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2의 더 큰 범죄가 일어났을 거고.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사기 혐의로 20대 정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서 은행에서 10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부터 10개월간 허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3곳에서 10억 7천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재작년 10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A씨는 며칠째 피해자를 찾고 있다며 피해자 어머니의 집과 차를 사진으로 찍는 등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이후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29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한 차례 전화를 잠깐 받았지만 그 뒤로 걸려온 28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모든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전화를 건 행위 자체는 무죄로 봤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은 경우에 유무죄 판단이 달랐던 건데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받지 않은 반복된 전화 시도를 스토킹으로 볼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속된 전화 시도로 벨소리를 울리게 하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휴대전화에 뜨게 하는 행위 모두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행위가 안 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들고 공포심이 큰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취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넓게 좀 인정을 해서 이것까지도 스토킹 범죄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반복된 전화 시도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은 시간이 지나면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등도 올해 성장률을 낮추자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린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IT 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 파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인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1.5%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이 증명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저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요. 이 큰 트렌드를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 있는 현실로 보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OECD와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반면에 주요 20개국의 전망치는 올렸습니다. 정부도 다음 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역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을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없이 불용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만 우리 경제의 큰 축인 반도체 부분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특징이 있어 급격하게 회복할 수도 있다며 추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전셋값이 하락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KB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이번 달 88.97로 지난달 88.88보다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작년 7월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뒤에 10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다 이번 달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무더기 주가 조작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이 된 차액결제 거래 CFD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CFD 거래 투명성 제고와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개인이 금융투자를 설명할 때, 투자를 할 때 설명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대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가 2년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2년마다 확인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는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애초에 예고한 12차 회의에서도 경찰대학의 존폐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임용이 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과 경찰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발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핵심 의제는 단연 경찰대학 존폐 여부인데 없애자는 쪽과 그대로 두자는 쪽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애초 3월까지였던 위원회 존속 기한도 재차 연장됐습니다. 특히 경찰대학 문제는 아직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솔직히 아직도 많이 팽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들은 공개 채용 시험을 거쳐 대부분 순경으로 임용되고 여기서 경위 근속 승진까지는 보통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반면 경찰대학생은 졸업만 하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계급장을 답니다.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도 졸업생 자동경위 임용제가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인간될 수 있다는 어떤 시험이나 뭐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전체에서 2.5%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경찰서장급인 총경의 60%, 경무관과 치안감에선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경찰대학 순혈주의도 꾸준히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교육받은 졸업생 상당수가 최근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등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경찰대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임용된 졸업생들이 경찰 조직 발전 등에 이바지해온 성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학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갖는 역할도 있는 만큼 당장 없애기보다는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만 졸업 임용시험 도입이나 학사과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곧바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에게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각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자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개정된 겁니다.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를 3차례 받은 택시기사에게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25일 대상자에게 알렸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처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가 올해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내놓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첫 이행 사례입니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개인 택시는 3회 이상,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 누적되면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여객 운송을 넘어 택배를 실어 나르는 데까지 영역이 넓어졌는데요. 기술이 더 발전하면 물류 운송이 어려웠던 도서 산간 지역 배송에도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우편물을 받은 직원이 차에 올라타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스스로 움직이며 운행을 시작합니다. 평범한 승합차처럼 보이지만 카메라와 첨단 장비들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물류 분야로 확대하면서 택배나 우편 같은 생활물류 서비스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 겁니다. 멀리 있는 줄만 알았는데 저희 가까이에서 직접 앱으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은 대구와 제주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제주에서는 공항부터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도 갖췄습니다.
지금보다 더 기술이 안정되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험한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 운송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이런 수요가 있지만은 공급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공간에서도 저희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족한 공급을 자율주행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새 우리 삶 가까이 다가오면서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 하원이 현지 시간 30일 운영위를 개최해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원 운영위는 30일 오후 3시 부채 한도 관련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 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오는 31일 전체 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운영위에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디폴트 시한인 6월 5일 이전에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1차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자금 확보 수단인 IT 인력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 차원의 독자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시해온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해킹을 통한 가상화폐 탈취와 위조한 신분으로 미국 등 해외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는 겁니다. 이런 IT 인력 수가 증가하면서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더 많은 정보력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고 화상 면접 등의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때로는 창의적인 접근도 요구됩니다. 실제로 기업이 고용인의 자택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우편으로 주고받도록 했더니 취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미 정부가 미 구직 사이트에서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찾아 사이트 측에 계정 차단 협조를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North Korea's IT gold rush must fail. We should never allow them to earn even a penny through illegal IT activities. 한미 정부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미국은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는데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 회사와 이곳의 총책임자 김상만은 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외화벌이를 직접 주도한 조직과 인력뿐 아니라 인력 양성기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미는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대상에 중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논평 요청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새벽 공습에 이어서 주간에도 미사일을 퍼붓는 등 연 이틀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연 이틀 100기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부은 러시아의 공격은 반격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의 준비태세를 허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오전 3시쯤부터 러시아군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키이우 상공을 날아와서 도심지를 타격했으며 이 가운데 40여 기가 격추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중국과 튀르키예는 나란히 개발도상국이자 신흥시장 국가로서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튀르키예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긍정적인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괌에 고립이 됐던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일부가 일주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괌 국제공항 운항 재개 이후 처음으로 한국으로 향한 항공기에 탑승한 관광객 188명은 어제 오후 8시 50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까지 2,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괌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공개 대화방을 보면 괌 현지에서는 여전히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탑승을 앞두고 항공편이 바뀌는 등 혼란을 겪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괌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은 3,400여 명입니다. 괌에서 고립이 됐다 돌아온 한국 관광객들은 노숙을 하거나 생수병으로 씻으면서 버텼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관광객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하루는 좀 노숙하고 차 안에서 자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호텔 또 해주는 데도 한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 또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에어비앤비 하러 하고 처음에는 전기수도 다 끊겼었고요. 그 다음에 호텔마다 이제 먼저 된 데도 있었고 뭐 전기만 된 데도 있었고 수도만 된 데도 있었고 이제 날마다 오전에 저희가 식자재 마트를 돌면서 그날 먹을 물이랑 그다음에 식자재를 계속 구하고 다녔고요. 냉장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씻는 것도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생수를 사다가 한 병으로 씻거나 아니면 이제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을 필터로 걸러서 녹물을 걸러서 씻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지난 26일 국회에 접수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야 해 이르면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 재표결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재표결 추진에 나쁜 의도가 있다며 정부 중재안을 꺼내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빼는 것이 어떠냐. 민주당이 이제 이것마저 결국은 뭐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에도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그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평양 도시국들을 상대로 취임 후 처음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이란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이라며 기후 위기와 식량, 보건 등에서 연대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과 자주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무대를 태평양 섬나라까지 넓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 정상외교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비전,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 도서국이 발표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의 방향성이 일치한다면서 한 배를 탔다고 표현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태평양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선 상생이 필요하다면서 파트너십도 채택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연대와 포괄적 안보 협력,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을 약속했고 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태도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부 동반으로 공식 만찬까지 꽉 채운 하루를 보내며 협력 관계를 끈끈하게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쿡 제도와 마셜 제도, 솔로몬 제도와 니우에, 팔라우 정상까지 5개 나라와 연쇄회담도 진행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방한한 태도국 정상 10명과 모두 만난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방한한 정상 배우자들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진관사에서 친교 시간을 보내며 외교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정부는 또 인구 1,600여 명의 소국 니우에와 192번째 수교도 체결했습니다. 미 수교국은 이제 코소보와 시리아, 쿠바 등 3나라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은 엑스포 무대가 될 부산 북항 일대를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내일 민주노총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이 이번 주 서울 세종대로에 모여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엽니다. 정부가 반노동자 정책을 펼치고 경찰은 노조 표적 수사를 벌인다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경찰은 조합원들이 모든 차선을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하면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술판을 벌이고 노상방뇨를 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당정에서 나오자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겁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경찰청 주관으로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훈련을 포함한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이 6년 만에 열렸고 기동대 검거전담팀 운영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노조의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건 정부의 책무라며 이 같은 기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왜곡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점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한 만큼 문제가 없는데도 경찰이 뒤늦게 이를 빌미로 집회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뭐 미신고 집회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몇 차선까지 허락을 신고를 하고 허락을 했으니까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불법이냐고요. 이번 집회엔 최근 이른바 건폭수사와 노조원 분신 등으로 경찰과 부딪혀온 건설노조도 개별 집회를 마치고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다음 날엔 건설노조 노숙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3명의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평일 퇴근 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양측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충돌이 빚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본격 쟁의 행위에 나섭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23일에서 28일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92.39%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서 다음 달 7일 발대식을 열어 쟁의 행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는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조가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려 쟁의 행위 가결로 이끌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리는 20대 여성. 온라인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A씨는 이어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망하셨어요? 살인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지난 27일 새벽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부산 금정구 B씨 집에서 B씨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챙겨 다시 B씨 집을 찾았습니다. 시신을 유기하려고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으로 이동했는데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지만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어떻게 숨졌는지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계속 추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군 복무 중에 여자 상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동료 병사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사법권 행사를 어렵게 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행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 이면도로 보행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 등 도로 현황이 구축된 지도에서 폭 12m 이하, 중앙선과 보도가 없는 등 이면도로 특성이 있는 도로를 추출해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5월 30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본격 논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리특위는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국회의원 가상화폐 전수조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는데요. 전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가 처리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와 조사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권익위로 신고가 접수된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 방안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재표결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와 마련한 중재안의 추가 협의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병대 서북도 서방위 사령부 서방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략적 요충지인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 도서 방어 종합훈련을 합니다. 서방사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6회 공군 해병대 전력이 동시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훈련은 북한 위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서북도서 증원 준비부터 전력의 이동, 실제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 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 정부가 10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체제 확산 방지 구상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를 오늘 제주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일본 등 70여 개국 대표단은 현재 직면한 확산 위협을 진단하고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한 뒤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지역문화 예술계도 타격을 받아 침체기에 빠져 공연과 전시 등이 크게 줄었는데요.
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 지역 기업들이 문화계 후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전시 공연 기회가 많이 줄어든 지역문화예술계. 예술가들에게는 무대가 사라졌고 시민들은 문화를 즐길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문화예술계의 창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지역 기업들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청주문화 나눔 사업으로 기업들이 청주시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문화기부 사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금융권 등 30여 곳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을 돕게 됩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발굴이 돼서 그분들께도 좀 같이 문화 나눔에 참여가 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이번 사업으로 청주문화재단은 기업에는 맞춤형 후원 방법을 제시하고 예술인들에게는 기업의 생산품과 공간 그리고 기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기업과 예술가들의 만남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의 기업가 그다음에 뜻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해주시면 그것들을 모아서 문화 복지 그다음에 청년 예술인들을 키우고 청주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노돛돌 밑거름 역할을 하는데 소중한. 하지만 지원이 한 번에 그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후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지원이 코로나로 척박해진 지역 예술계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연이틀 100여 발의 드론과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대반격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준비태세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새벽 3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하늘에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멀리서 포송이 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해가 뜬 뒤에도 이어진 공습.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은 대피소가 됐습니다. Книжка відволікає, особливо якщо це цікава книжка. Ти сидиш, немає варіантів. Я ходжу в метро, я ходжу в сховище, бо я вважаю, що це правильно. 이달 들어서만 키이우를 겨냥한 16번째 공습입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연 이틀 100기 이상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항공장비와 무기고 등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егодня ночью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несли групповой удар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о объектам противника на аэродромах.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29일 하루 키이우에서 40여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건립 기념일이었던 전날에는 59기 중 58기를 격추했지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Під час цієї терористичної атаки кількісно найпотужніший удар був спрямований саме проти Київщини. Саме так Росія відзначає День нашого древнього Києва. 민간인을 겨냥한 공습은 대반격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로 분석됩니다. No soc optimista sobre què passarà a Ucrània aquest estiu. El que sí veig és que la concentració de tropes i de forces d'un costat i de l'altre i la voluntat clara de Rússia d'intentar guanyar la guerra. No anirà en una negociació fins que no hagi intentat guanyar la guerra. 서방의 무기로 중무장한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면 15개월째 접어든 소모적인 전쟁이 중대한 국면 전환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비와 함께했던 연휴가 지나고 오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남쪽으로 이동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지만 남해안의 비는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7도, 대구는 18.5도, 울산은 1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7도, 대구는 25도를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울산이 22도, 포항이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